안녕하세요. 오늘 외국계 기업 취업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근무하고 관련해서 퇴사했을 때, 그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은 일단 뭘 보고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냐면, 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죠.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는 뜻은 이제 법인 포함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 뭐 예를 들어 나스닥 상장 법인이 아니면 유럽 법인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100%로 자기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죠. 아니면 한국의 어떤 회사하고 조인벤처 만들어서 본인이 뭐 몇 프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회사가 몇 프로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계 기업의 그 채용의 특징은 헤드헌터를 활용하거나 파견 회사를 활용한다는 데 있죠. 헤드헌터를 활용하는 거하고 파견 회사 활용하는 거의 둘 다 공통점은 본인이 직접 채용 절차에서 그 근로자하고 컨택을 하지 않고 에이전시를 통한다는 거죠. 거기서 약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채용 절차가 확정이 되고 근로자는 채용의 그 어떤 조건에 대해서 헤드헌팅 회사하고만 이야기를 한 경우에 막상 입사를 했을 때 HR이랑 의견이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HR에서 헤드헌팅 회사가 뭐 에이전시니까 에이전시에서 말한 거는 나는 책임질 수 없어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긴 합니다. 에이전시는 누구의 에이전시냐가 중요한데 당연히 회사의 에이전시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돈을 받죠. 헤드헌팅 회사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되겠죠. 대리인이 대리권 안에서 한 이야기는 그게 잘못됐더라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면 대리인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법적인 걸 따지면서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거는 이미 너무 많이 간 거죠. 그 평화로운 직장 생활 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거를 좀 이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방을 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설사 헤드헌팅 회사하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정리는 이메일로 한번 하셔가지고 HR 매니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서 답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HR 매니저가 그 자기 연락처를 그렇게 오픈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헤드헌팅 회사하고라도 이제 서면으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계 회사의 특징은 글로벌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그 한국에 있는 지사에도 우리 글로벌 정책이 이렇다, 글로벌 내규가 이렇다, 글로벌 룰이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따라야 하는 것들이 한국의 법 말고도 글로벌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뭐 저는 당연히 글로벌 정책이나 글로벌 내규 뭐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컴플라이언스 같은 거는 다 솔선수범해서 지키시는 게 결국엔 자기 자신한테 좋습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내 이익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일단 글로벌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거부할 수 없어서 다 서명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랑 맞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우선하고요. 분쟁은 없는 게 제일 좋고 분쟁이 생길랑 말랑 할 때는 그걸 오해를 풀어가지고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좋고 일단 분쟁이 생기면 이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할 때 저는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기고 그게 내가 내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분쟁이 생기지 않는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손해나는 경우가 많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엔 이게 이렇게 하면 내 이익에 너무 반하는 것 같고 좀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러면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당연히 매너는 공손하게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퇴사할 때도 내가 수많은 이제 계약서가 아니라 수많은 서면에 사인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서면이 이해가 안 가는 경우에는 그냥 공손하지만 당당하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손하게는 언제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공손하게. 그런데 명확하게 내가 알고 싶다라고 물어보고 이해가 안 가거나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공손하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손하게 이 부분을 회사하고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공손하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근로자를 억압하거나 이런 회사는 있을 수도 있는데, 회사도 오해가 생겨서 그렇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 경우에는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사를 했는데 내가 서명한 여러 가지 문서 때문에 내가 또 억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직을 해야 되는데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No tolerance, compliance 관련해서는 no tolerance다. 이런 정책을 펴는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이 정책에 굉장히 찬성하고 제가 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컴플라이언스를 이 정도면 위반했다,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근로자와 회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이게 누가 위반했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기준이 되는 게 한국의 법과 판례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런 판례가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해서 해고를 통보를 했는데, 근로자가 느끼기에는 나는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느꼈고, 제소를 해서 근로자가 이겼고, 그래서 해고가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건 컴플라이언스 위반이야, 그래서 no tolerance야, 너는 회사를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무조건 나 너무너무 억울하고 난 그렇지 않지만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당당하다면 내 권리를 공손하고 우아하게, 그렇지만 당당하게 정리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서 전달한 경우에 거기 그 수준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견직의 경우에 보통 1년 미만의 계약직을 파견 회사를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이제 이 근로자하고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파견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파견 회사가 이 근로자하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누구로부터 받느냐, 이 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정들이, 대부분의 법들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면 이제 큰 구조와 외국계 기업의 특징은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구조를 이해하면은 이제 개별적인 문제는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